명사절에서 음기 찾으라고 했지. 관형절에서는 은는 을던 찾으라고 했지. 부사절에서는 이게도록 찾으면 돼요. 이게도록. 이게도록으로 외워. 게이도록 하면 좀 이상하잖아. 그렇잖아 좀. 근데 요 이를 그럼 얘도 전성어민가? 전성어미가 아니라고 보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부사용 전성어미는 맞거든. 부사용 전성어미가 맞아. 개, 도록 이런 애들은. 근데 요 이에 대해서 좀 논란의 여지가 좀 있어서 여튼 부사용 전성어미가 쓰였겠지. 얘도 부사용 전성어미가 쓰였습니다. 용언의 부사용 전성어미. 그래서 요 이, 개, 도록을 찾는 거예요. 요 표지를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특징. 요 소리도 없이는 밖으로 빼줄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소리도 없이 고양이가 들어왔다. 그러면 문장의 구조가 완전 달라지지. 무슨 문장으로 바뀌니? 지금 아는 문장, 안긴 문장에서 주어 서술어가 나타나네 이어진 문장으로 바뀌어요. 이거는 부사절의 특징이에요. 부사절은 자, 이 발에 땀이 나도록도 이렇게 밖으로 뺄 수 있어 없어? 있지. 가능하죠? 발에 땀이 나도록 민수는 뛰어다녔다. 이때는 주어 서술어의 관계인 이어진 문장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안겨 있는 거고 안에 쏙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 밖으로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성어미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전성어미가 아니라 야 연결어미로 그럼 바뀌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되면 연결어미가 되는 거니까. 아니니? 그러니까 이것을 그래서 명확하게 처리 안 하는 게 기본적인 패턴이야. 명확하게 얘기하는 순간 아닌 근거들이 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냥 부사용으로 쓰였구나. 그 정도로만 잡아주세요. 알겠죠? 전성어미는 성질을 전환시켜주는 거. 그러니까 저기서 전성어미로 부르는 사람도 있다고 하시죠. 걔는 확실히 전성어미야. 근데 부사절은 이게도록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하다. 명사절인데 부사절이 아니라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는 경우, 부사격 조사가 결합했으니까 얘는 문장 성분 뭐가 돼? 부사어가 돼. 누가? 명사절이 부사어로 쓰인 경우가 더 많어. 음기가 쓰인다고. 음기가 부사어가 되는 경우가 많아. 여기도 보자. 그녀는 내가 살아있기 음기 쓰였지. 기를 찾았지만 알고 보니까 뒤에 부사격 조사가 쓰였네. 명사절이라고 해야 되고 얘는 부사어의 역할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구분해줘야 돼요. 근데 그녀는 내가 살아있도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부사절이구나. 그리고 당연히 얘도 부사어겠지. 명사절, 부사절, 부사어 이런 관계들 따져주는 거였어. 지금 여기도 명사절이 뭔지 부사어가 뭔지 부사절이 뭔지 각각의 개념을 공부한 다음에 그것이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지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명사절, 부사절, 관형절, 음기, 이게도록, 은는 을덜 찾아주라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밑에 가서 서술절은 누구 찾아야 되냐면 없어. 찾는 표지가 따로 없어. 표지란 거는 표시하는 지점이잖아. 표시 지점. 얘는 따로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찾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 흔하게 많이 써. 그럼 이 구조적으로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데 주어가 이거 써주세요. 주어가 어떻게 서술어를 한대. 뭔가 서술어라는 얘기를 해줄 거야. 근데 그 서술어 안에 다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얼핏 보면 서술어가 하나밖에 없어. 내가 키가 크다. 어때? 내가 어떻다라고 얘기한 거 안에 키가 주격조사지? 얘도 주격조사지? 같은 주격조사 두 개가 쓰여서 크다라는 서술어가 하나 있는 이런 구조예요. 우리 많이 써. 내가 성격이 좋아. 내가 얼굴이 잘생겼어. 이런 식으로. 근데 키가 크다라는 이 구조가 먼저 만나고 그리고 이렇게 만나는 구조로 잡아주는 게 편해. 서술절은 찾아줄 때 서술어 안에 또 들어가서 또 찾아주는 경우가 있어서 주격조사 가가 찾는 거예요. 좀 더 해볼까? 코가 길다. 이것도 이런 구조가 성립이 되죠. 토끼가 귀가 길다. 이것도 이 구조가 성립이 되죠. 근데 이 구조는 귀가 길다라는 건 하나의 서술어가 돼야 돼요. 얘한테는 서술어가 돼요.
그렇게 짜주는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 쌀이 밥이 되다. 이것도 서술절일까? 이것도 서술절이 되나? 이렇게 만나는 거니까? 아니야. 왜 그렇지? 서술어 누구 때문에? 되다 때문에. 되다 아니다 기억나니? 얘네들의 앞자리 얘는 보어 자리가 될 거고 복격조사가 된다고요. 그럼 얘는 견문장이야? 아니야. 심지어 혼문장이야. 견문장 아니야. 혼문장으로 보는 거야. 구조가 비록 이런 식으로 보일지어도 얘는 절대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서술절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얘랑 구분하는 거, 보어가 들어간 문장이랑 구분하는 게 하나의 포인트예요. 서술절만 열심히 찾아보면은 이 구조로만 보거든. 근데 얘도 구조적으로는 그런 느낌이 들어. 아니란 얘기야. 되다 아니다 앞에 이 자리는 복격조사예요. 조사가 달라져요. 얘는 주어고. 자, 넘어가서 인용절 갑시다. 자, 절이니까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나와야 되는데 걔는 인용을 한대. 인용이라는 단어는 뭐야? 인자가 끌어오다거든. 용자는 사용하는 거야.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끌어오는 문장을 인용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차를 끄는 차는 무슨 차라고 그래? 견인차. 견인하다라 할 때 그 인자가 끄는 차예요. 그러니까 인용이라는 단어는 끌어와서 사용을 하려고 끌어오는 거거든. 그러면 이 문장을 다른 사람의 말, 생각을 내가 내 생각에 맞춰서 내 생각으로 끌어오는 거야. 기준은 내 생각이 돼야 돼. 근데 그게 나랑 같기 때문에, 생각이 같기 때문에, 혹은 나의 생각을 대비시켜서 더 강조해주기 위해서 인용하는 것 뿐이지 결과적으로 내 생각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잠깐만 딴 얘기하면 이 인용을 우리가 고사 인용하는 경우도 많지. 문학에서 고사 인용이 되었다 아니다 이런 문제들 나오잖아. 그러면 우리는 밑줄 치고 이거 고사 인용 되었네 라고 보는 게 아니라 사실 그 고사가 무슨 의미인지 찾아줘야 돼. 왜? 그 의미랑 내 생각이랑 글쓴이의 생각이랑 같은지 다른지를 보려는 거니까. 근데 우리한테 어려운 건 뭐냐면 이 고사 내용 우린 다 알고 있니? 중국의 고사 알고 있어? 모르잖아. 삼국지 뭐 또는 뭐 수호지 이런 거 다 모르잖아. 그런 고사들을 모르다 보니까 이 의미 파악도 안 된 채 그냥 우리는 밑줄 치고 고사 인용됐다 라고만 설명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절대 의미까지 생각해야 돼. 이 의미를 왜 썼지? 라는 그게 좀 더 심도 있는 독해, 심도 있는 문학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문법적으로 이제 인용했다라고 찾아주는 표지만 찾아주면 되지만 인용이 어려운 부분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에 대한 의미를 판단하지 못한 채 우리는 그냥 인용했다라고까지만 공부하고 넘어가니까. 인용이 생각보다 어려울 때도 많아요. 근데 여기 밑에 요거 얘들아 두 줄은 좀 지워줘. 붙여넣기 하다가 잘못 붙여넣었어. 여기 아니라는 거 알겠지? 이거 서술절 얘기라는 거 알겠죠? 잘못 들어갔어. 지워주세요. Sorry. 자, 인용을 할 때는 우리 직접 인용의 방법과 간접 인용의 방법이 있대요. 직접 인용은 안 어려워. 그냥 큰 따옴표 붙고요. 뒤에 라고라는 표지를 쓰는 거예요. 라고야, 라고. 간접 인용은 다른 표지를, 다른 따옴표를 쓰지 않고 내 언어로 다 바꿔주는 거예요. 인용하는 말을 말하는 이 화자의 표현으로 다 바꾸어서 하다 보니까 중요한 거 여기는 줄쳐놓으세요. 인칭 바뀌고요. 시제 바뀌고요. 종결어미 등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자, 그리고 이때 표지는 고라고 하는 요 표지 하나 쓰이고 서술격조사 이다 라고 할 때는 이라고 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요. 자기가 어른이다. 이걸 직접 인용을 해볼까? 그 사람은 나는 어른이다 라고 우겼다. 이게 직접 인용이 되겠지? 그 사람은 나는 어른이다 라고 우겼다. 직접 인용이 된 거예요. 근데 얘를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는 뭐가 바뀌었어? 나는 이라고 하는 요 인칭이 자기라는 인칭으로 바뀌었어. 이거 인칭은 밑에서 또 바로 설명할게요.
어른이다라는 서술격 조사이다가 이라고라는 표지로 바뀌었어요. 이런 표지들로 다 바뀐다는 거야. 간접인용은. 간접인용이 더 어려워. 직접인용보다. 직접인용 어려울 게 없지. 그냥 문장만 찾아주면 되니까. 그리고 라고만 찾아주면 되니까. 밑에 직접인용에서 간접인용으로 가는 경우를 볼게요. 뭐가 바뀌었는지 봅시다. 일단 따옴표 없으니까 직접인용에 따옴표 없어졌고요. 이 쟤는 무슨 몇 인칭 무슨 품사일까? 가가 붙었네. 조사가 붙었네. 조사가 붙었으니까 체언 중에 하나겠지. 1인칭 무슨 품사? 대명사예요. 이 쟤는 누구를 의미해? 민호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거니까. 근데 이 문장에서 이 문장으로 바뀌었네. 이때의 자기는 이 의미는 민호 의미하는 거 맞지? 근데 우리 자기는 3인칭에 품사가 바뀌어요. 제기대명사로 바뀌어요. 제기칭 myself로 바뀐단 말이야. 제기칭으로 바뀌어요. 여기서 민호는 어머니께 자기가 직접 가보겠다고 약속했다는 아주 점잖은 문장으로 하지만 우리가 구어체로 바꿔보면 지가 직접 가보겠다 이런 식으로 바꾸잖아. 지가 뭐 한대. 그때의 표현이에요. 그때는 인칭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어미도 바뀌지. 가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습니다체가 뭐뭐 하겠다 라고 바뀌었고 표지도 바뀌어요. 라고 고 이런 표지들의 차이까지도 많이 바뀐다는 얘기. 어렵지만 간접인용과 직접인용은 라고 고 찾아주면 된다. 일단 이 정도. 자, 오늘 한 내용이 근데 별거 없긴 해. 정리해 볼게요. 오늘 복습한 내용 진짜 별거 없어. 내용이 좀 많아서 그렇다고 해서 겁먹지 말고 진짜 없어. 그냥 복습할 수 있어. 명사절 아는 문장은 뭐 찾아주면 돼? 기. 근데 기 찾아주고 뒤에 뭘 보라고? 조사. 조사가 중요해. 왜? 문장 성분은 얘가 결정시켜 줄 거니까. 기만 찾아서는 안 돼. 조사까지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옆에 쓰면서 하자. 복습. 48페이지. 관형절은 표지 뭐가 있다고 했어? 는, 던. 그리고 두 개의 관형절이 있다고 했지? 관계 관형절, 동격 관형절. 문장 성분의 차이가 이제 뭐 생략되냐 아니냐의 차이에 따라서. 근데 내가 여기 쓸 때도 여기는 붙임표를 정확하게 써주는 것도 중요해요. 붙임표의 의미는 거기 앞에 누가 와서 붙일 수 있다라는 거거든. 선왕 어미 같은 경우는 엇은 어떻게 써야 되냐? 붙임표가 양쪽으로 붙어야 돼. 근데 말 어미니까 더 이상 뒤에 쓸 게 없잖아. 뒤에 붙을 애가 없잖아. 그러니까 붙임표는 한쪽으로만 쓰는 거야. 간 같은 경우는 먹다 할 때는 뒤에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이런 붙임표까지도 섬세하게 처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 어간과 어미의 구조까지도 복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부사절은 뭘 찾는 거예요? 도록 찾는 거. 서술절은 우리 구조만 그려줄까? 요 구조, 요렇게 요 구조로 찾는 거예요. 서술어가 서술어한데 그 서술어 안에 주어 동사가 또 나온다. 주어 서술어가 나온다. 인용절의 표지는 누구누구? 라고 고. 얘는 직접인용, 얘는 간접인용. 근데 간접인용은 또 이라고 라는 표현이 있다. 서술격 주사 있다가 바뀌어서. 대등으로 연결된 거는 우리 어떤 게 있었어? and. 그냥 전치사로 바꿔서 생각하는 게 편하다고 했지? but. 종속적으로 연결된 거는 다 써볼까? 누구 기억나니? because 혹은 if, to. 오늘 얘기했던 거, 강조해서 얘기했던 거 뭐였어? 양보. 양보라는 거는 although, even though. 이렇게 찾아주면은 오히려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는 게 훨씬 쉽다라고 얘기를 했어. 늦게 오신 분들은 이거 오늘 영상 올릴 거니까 꼭 복습해야 돼. 이게 오늘 얘기했던 거 전부야. 어려워? 안 어렵지? 많은 내용 안 했어. 그냥 찾아주기만 하면 돼. 찾아준다 생각만 해주세요. 알겠죠? 구분해준다. 네. 애계도록이 부사격 조사예요. 이계도록. 아니, 부사격 조사 아니지. 이거는 전성 어미라고 얘기를 했지. 전성 어미일 수도 있고 연결 어미일 수도 있고. 부사격 조사는 누가 붙어야 돼? 기 뒤에. 조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체언 뒤에 붙는 거니까. 어미는 동사형용사잖아.
어미는 동사 형용사한테만 있는 거야. 알겠지? 자, 여기까지 하시면은 여러분들 뭐 어려운 내용은 없을 거니까 복습하셔야 돼요. 복습하시고 자, 문장의 짜임까지